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밤 오연호의 대선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지요? 네, 날씨가 상당히 이제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김없이 봄은 오고 있네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24일에 열기로 결정했네요. 이에 따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분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과연 선고는 어떤 내용일까요? 대다수가 예상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탄핵 인용이 예상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게 되면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5월 초 대선이 유력시 됩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도 여러분과 함께 점점 더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자, 오마이TV가 야심작으로 지금 실험 방송 중인 오연호의 대선 열차. 오늘이 9일째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님을 모시고 심층 인터뷰 컨셉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여러 차례 뵀습니다만 또 제가 이렇게 직접 인터뷰 이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모시니까 더 새롭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오늘 이제 이 방송은 저랑 인터뷰하는 겁니다만 이 프로의 컨셉답게 독자들도 이제 시청자들도 중간중간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우리가 했듯이 유튜브 댓글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오마이TV, 영문이죠. 오마이TV 3355 이렇게 하시면 댓글로 참여하셔도 되고 음성과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 이 점이 참 궁금하다, 나 꼭 이거 한번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역시나 정무형님, 네, 짱돌님, 네, 벌써 이렇게 오셨네요. 오늘도 미시간의 아침은 7시 반입니다. 네, 이분은 미시간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짱돌님은 경북 의성에 사시는 분이죠. 네, 오늘도 오연호 대표님의 대선 열차 9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대기 탑승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님 오신다니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네, 호성님도 이제 함께 했습니다. 오늘 꼭 이재용 구속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출근이 가벼워지죠.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죠. 과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할지, 판단을 할지, 이거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다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우리 인터뷰 중에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에 이제 또 아주 오랜만은 아니지만 또 이 귀한 시간 나오셨으니까 지금 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아까도 미시간에서도 시청한 분 계셨는데요. 한번 인사 말씀하시죠, 우선.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연호의 대선 열차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탄핵 전국 때 탄핵 열차라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법률 미꾸라지, 네. 법꾸라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오연호의 대선 열차에 탔기 때문에 네. 이 대선 열차는 반드시 네. 우리 국민의당으로의 정권 교체, 우리 국민의당으로의 후보가 네.
이기는 그런 테이블 끊을 것이다 하면서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대선 절차를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명빈님이 오연호 대표님 오늘도 고약하게 해줬어요. 아까 페이스북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고약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더군요. 뭐 늘 오마이뉴스나 팟짱이나 이렇게 하면 네. 아주 코너에 몰고 네. 어떻게 하면은 출연한 사람을 병신 만들까 이게 오마이뉴스. 아, 저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의원으로 4선이시고 뭐 장관님도 하시고 비서실장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제 당의 국민의당의 대표인데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보면 대표보다 훨씬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건강이 좀 걱정되기도 한데 근데 오늘 또 뵈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들어가도 네. 요즘은 추우니까 네. 밖에 감기 때문에 조심해서 집에 가서 사이클링, 자전거를 1시간 이상 타고 오. 날씨만 괜찮으면은 네. 공원에 가서 1시간 반 동안을 꼭 걷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저녁 식사하고 밤늦게 걷는 것이 소화 잘 되고 네. 또 들어가서 샤워하고 네. 잠 푹 자고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시는군요. 자기 관리를 해야 당 관리도 하고 나라 관리도 하죠.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이제 오연호의 대선 열차에 탑승하셨어요, 오늘. 근데 이런 얘기 자주 안 듣습니까? 왜 뒤에서 다른 후보들 밀기만 하고 왜 본인은 직접 후보로 안 나서? 그러니까 대선 열차 대선에 직접 한번 출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사실 네. 4년 전 음. 당시는 문재인 후보가 출마를 할 때인데 네. 이호 여사님은 아무리 보아도 능력으로 봐서 네. 박지원 실장이 출마하는 게 제일 좋다. 4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네. 출마를 해라. 음. 딱 박 실장이 김대중 대통령 출마하는 나이하고 똑같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 죄송하지만 연세가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74세 74세 출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그런데 대통령님은 좀 건강이 안 좋으셨고 박 실장은 지금도 건강이 좋으니까 능력으로 봐서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모님 딱 한 표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 안 찍습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네. 그 많이 네. 얘기를 해요. 특히 그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작년 재작년 네. 이호 여사님께서 저도 그걸 못 봤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 집무실에 놓고 쓰던 이 나전칠기 함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고려 시대 사용하던 임금들이 사용하던 함인데 네. 그게 프랑스 박물관에 하나 복원돼 있고 그게 이제 복제품이래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 간절하게 편지를 쓰셨는데 이희호 여사님이 박지원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 예. 그 함을 선물로 주면서 예, 선물로 주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지금 그래요? 가지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에게 꼭 대통령이 돼서 네. 이 함을 쓰면 이게 좀 보이시나요? 저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네. 여러 제가 읽을게요. 여러 여러 해 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 네. 아무 보답을 못했습니다. 아. 이것은 세상을 떠나신 대통령께서 청와대 집무실에서 쓰시던 서류함입니다. 박 대표께서 어느 날 대통령이 되셔서 이것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부디 건강하셔서 좋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이희호. 그렇군요. 그리고 네, 잠깐만 이거를 네. 그 옆에 있는 이게 네. 함입니다. 사진이 어디로 갔나요 이게 지금? 사진이 공개하지 말라고 공개하지 말라고 우리 지금 돼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예, 자, 우리 카메라가 이거를 어느 카메라가 잡을 수 있죠? 예. 우리 카메라 이게 잡혔네요. 네, 이런 편지를 썼는데 이희호 여사님이 여기서 박지원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희망을 얘기하셨네요. 뵐 때마다 지금도 그러셔요. 지금도? 예, 자, 함은 요 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게 고려 시대 그 예. 유형인가요? 이게? 예, 네. 자, 이건 지금 오연호의 대선 열차에서 최초로 공개하시는 거예요? 예,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게 이희호 여사가 박지원 대표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예, 올해가 74세인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도전했을 때랑 똑같다. 똑같은 나이다. 아, 그런데 하라. 건강이 더 좋다.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후보들보다도 능력 면에서 훨씬 출중하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능력 면에서는 훨씬 출중하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뭐 저는 나이도 들고 네. 또 사실 대통령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저한테 소통령, 중통령, 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했는데 네. 큰 대자 대통령이 아니라 음. 대신 대자 대통령을 했고 네. 저는 뭐 나이도 들고 음. 또 요즘 이 알파고 시대에 네. 훨씬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이러한 시대에 네.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음. 그런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네. 국민의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게 좋지. 음. 저처럼 아날로그 시대 사람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대통령 나오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저는 제 일보다도 음. 남지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우리 국가에 네. 우리 국민에 네. 필요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네. 초대 음. 평양 대사를 하고 싶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평양대사.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 그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안철수 후보처럼 50대도 있지만 손학규 의장이라든지 정운찬 전 총리 아직 입당 안 했습니다만 거론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연세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뭐 같은 또래이기도 한데 한번 물론 직접 뭐 링에 저보다는 올라가는. 조금 네. 더 네네. 낮고 네.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네. 독립운동했다는 이승만, 군사혁명을 해서 군사 독재를 한 네. 전두환, 노태우, 음. 정치 10단이라고 하는 네. YS, 김대중, 노무현, 사업가 출신인 이명박, 네. 독재자의 딸 박근혜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네. 물론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은 말로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21세기 이 알파고 시대 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사고, 네. 합리적인 교육을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봐라.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저보다는 안철수가, 네. 손학규가, 정운찬이 그렇군요. 더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연호의 대선 열차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하자면은 오마이뉴스도 네. 사실 네. 오연호 대표가 네.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창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년. 2000년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우리가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했죠. 예. 제가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인데 그렇죠. 대통령께서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이 생겼습니다. 네. 바로 그거야. 아. 이제 온라인이 지배를 하는 거야.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대통령 후보 때 네. 엘빈 토플러 등 미래학자들의 책을 감옥에서 읽고 나오셔가지고 정보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주부들이 밖에서 네. 나가서 스위치 한번 누르면은 냉장고에 모든 것이 조정된다. 네. 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권해가지고 그렇죠. 정보화 시대 인터넷 교육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산물로 오마이뉴스도 창간됐는데 맞았습니다. 그때 음. 이 핸드폰을 개발시켜서 네. 이걸 팔아서 지금 20년간 먹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14년간 네. 핸드폰 다음에 팔아먹을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차 네. 산업혁명 이런 게 다가오니까 네. 이 세대를 준비해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먹고 살 것, 네.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창출할 사람들은 역시 박지원이가 아니라 안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함께 이 대선 절차에서 반드시 네. 우리 국민의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네. 우리 국가 발전이고 오마이뉴스의 갈 길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국민의당 위주의 대선 절차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시는데, 자, 지금 김다미 아노 씨가 카톡으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대표님. 여기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대표님 초심을 잃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 수업을 받으신 분위기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김다미 아노 씨. 김다미 아노 씨가 일본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자, 한동규 씨는 박지원 대표님 방송 인터뷰 끝나시고 오후에 광화문 집회 참석하셨을 때 옆에서 같이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놀랐어요. 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힘써 주시길 화이팅. 네, 너무너무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독자들이 지금 저는 피부는 TV를 좋지만은 네. 주사 아줌마는 없습니다. 백억 주사 이런 거 안 마셨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덕님, 오연호님 반갑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반갑고요. 이마 좋아 보이시네요. 이마가 피부와의 이마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네네네.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제가 우리 박지원 대표님 오래전부터 거의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 만난 거 20년 더 되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만났는데 이분이 요새 좀 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이 막 칭찬하셨잖아요. 또 저랑 만나기 전에도 막 극찬하셨어요. 여기저기서 안철수 후보 좋다. 그런데 요즘 지지율을 보면은 막 10% 미만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시각과 여론조사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아요. 혹시 대표님의 감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겁니까? 제 감은 네.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네.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작년 네. 안철수 천정배는 여의도에 텐트 하나 쳐놓고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은 네.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을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 20석도 못할 것이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의당은 승리했고 네. 특히 야당의 지지 기반이 호남을 석권했고 네. 전국 정당 투표에서는 제1야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꼴등을 했어요. 네. 또 사실 2011년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때부터 우리 젊은 세대들의 청년 실업 네. 그리고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지만은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구라파나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옛날 바둑판 가지고 네, 네, 바둑놀이, 정치놀이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국민은 이미 알파고로 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네, 9% 지지받은 트럼프가 됐고 음, 91% 지지받은 힐러리는 낙선했어요. 네, 브렉시트, 네, 우리 한국 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음, 옛날에 바둑알과 바둑판으로 바둑을 띄고 있고 이 시청자들, 네. 오마이뉴스 독자들, 우리 국민들, 미국 국민들, 영국 국민들은 알파고 국민이 됐다. 네, 이런 데서 감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가 하락한 것은 네, 작년 총선에서는 승리했잖아요. 이 정치 검찰에 의거해서 리베이트 조작 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새정치한다는 사람이 네, 어떻게 돈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정부에서 타먹으려고 저런 짓을 하느냐 해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번 네, 이 촛불 전국에서 네, 저희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중도적 지향으로 국민의 불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안을 제시했고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는 분노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니까 네, 또 작년 12월 2일 탄핵안을 상정하자 했을 때 저는 비박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9일에 하자 네,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부결돼도 좋으니까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2일 하자 했을 때 제가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9일 날 상정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또 당시 저는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 총리 후 탄핵 먼저 총리를 바꾸고 탄핵을 하자라고 네, 했지만은 그때 그 분노한 국민들이 특히 다른 당에서 박지원과 안철수 국민의당은 탄핵을 반대한다. 네, 이런 마타도에 저희들이 당해가지고 더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리베이트 사건이 무죄가 되고 또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황교안 대행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네, 국회에서 아무런 개혁 입법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니까 역시 박지원과 안철수 국민의당이 옳았다 네, 하는 것으로 되니까 지금은 바닥을 치고 네, 한 자리 숫자에 있던 우리 당의 지지도는 확실하게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네. 한 자리 숫자에서 지금은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 네, 몇 년간 1등했습니까? 네, 그러다가 한 20여일 잘못해가지고 불출마 선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건 총리를 보니까 반기문이 보였고 네, 반기문을 보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후 안희정 지사가 급등했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도 네, 사실 사이다 발언을 해서 급등하다가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네, 재인 산성을 못 넘을 것이다. 아, 문재인을 못 넘는다. 그런다고 하면 후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은 반기문 네, 여러분을 보더라도 후보가 못 나옵니다. 또 나와서는 안 돼요. 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총리로서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문재인과 안철수 네. 혹은 손학규가 대결할 것이다. 아,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 탄핵이 인용되면은 두 달 내에 대통령 선거하기 때문에
그때 요동칠 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제 총기는 감각은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 박 전 대표의 감이 계속 살아 있는지 무디어져 가고 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좀 그러니까요. 약간씩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그 국민의당에서 지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특히 국민의당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 특히 광주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 총선하고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거기서도 문재인 일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보면은 뭔가 탄핵 전국의 흐름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국민의당이 민심을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광주에서마저 그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분노에 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네.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제가 네. 매주 광주 목포를 가는 사람 아니에요? 네. 가면은 아직도 호남의 민심은 작년 총선 민심에 있다. 네.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가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 그러나 2030 네. 젊은 세대들은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높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결정되고 네. 이제 2달 사이에 반드시 문재인 공포증이 나타나서 합리적인 네. 중도적인 우리 당의 안철수 혹은 손학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광주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한번 느껴보는 건데 혹시 광주에서 이렇게 지지도가 국민의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국민의당이 박근혜보다 문재인을 더 미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민주당은 네. 인적 자원이 많아서 대통령 후보들이 5명, 6명 서로 용모상박 싸우고도 하고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안철수 천정배만 있었어요. 천정배는 별로 또 활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어젯밤만 하더라도 SBS, 네. TV에서 그전 MBN, KBS 이런 TV 토론 인터뷰를 보고 안철수의 진면명을 봤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선 본선에 가서는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네. 우리 호남에서는 네.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한 사람으로 밀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큰 민주당이 큰 문재인에게 그런 쏠림 현상도 있었다.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지지도는 40%가 넘었지만은 문재인의 지지도는 30% 박스에서 묶여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저는 힐러리 91%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비토 세력, 거부 세력이 많아가지고 결국 트럼프한테 지더라고요. 네. 사실은 트럼프는요. 제가 미국에서 조금 오래 살았습니다마는 미국의 건국 정신이나 네. 헌법이나 네. 가치관을 무시한 후보예요. 네, 그렇죠. 그런 대통령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만은 힐러리가 어쩐지 싫은 거예요. 네. 어쩐지 그 나쁜 변호사 같은 그런 이미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네. 너무나 많은 에라를 날렸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러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나중에 본선에 가면은 네. 뒤집힌다. 예. 그러면 1등 난 사람이 보면은 지금까지 이해창 네. 후보 네. 잘 아시잖아요. 네. 9년 10개월 1등하다 마지막 한 달 잘못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한테 뺏기고 네. 박찬정도 항상 1등이었고 반기문 몇 년 1등하다가 한 20일 만에 출마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네. 약 석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TV 토론 거기에서 나타나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 같으면 그 디베이트에서 그냥 확 바뀌잖아요. 네. 거기에 손학규가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네. 강하게 경쟁을 하면서 해 나가면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자, 지금 손학규 의장 얘기 무슨 주권 국민주권 개혁회의.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거기 이제 의장인데 내일 뭐 이제 입당을 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한다는데 손학규 의장은 지금까지 이제 내부 경선에서 국민의당 내부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늘 공언해 왔단 말이죠. 이게 조금 허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을 품어도 되는 겁니까?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만만치 않은 게 네. 민주당은 저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대표 경선을 2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친노당, 문재인 당에서도 네. 저에게 불리하니까 투표 하루 전날 룰을 바꿔가지고 3.5%포인트 이겼어요. 그대로 뒀으면 제가 대표가 되고 당권 대권 분리했으면 네. 분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흔히 안철수 당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안철수 대표도 저를 지지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61%밖에 못 받았어요. 이걸 보고 결코 안철수 당은 아니고 네. 또 민주당은 작년에 보면은 바로 문재인 대표가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네.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먹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민주당으로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건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다. 네. 그리고 거기에 훌륭한 박원순, 김부겸 이런 사람들도 다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네. 열려놓으니까 음. 안철수 당이 아닌 것이 나타나니까 네. 손학규도 정운찬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손학규의 네. 그 경륜과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지금 역시 손학규가 들어오니까 안철수가 쭉 빠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든지. 아.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당은 아직 이제 경선 룰이 안 정해졌죠. 이제 제가 안 정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정해지겠죠. 예, 예. 네. 어쨌든 그 지금 또 정운찬 전 총리도 국민의당으로 모실까 이렇게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계속 컨택을 하고 네. 상당한 진전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아직까지는 네.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나 국민의당으로 가서 경선을 하겠다 네. 할 때도 있고 또 혼자 네. 몸집을 좀 키워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난주 이번 주에 제가 지방을 주로 다니니까 네. 그 가까운 분들에게 접촉하도록 했고 네. 저도 내주까지는 만나서 결정을 해줘야만이 우리는 경선 룰을 네. 신당이니까 새로운 창당을 하면서 네. 당헌 당규를 만들 때 제가 다 제정을 했지만은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대통령 후보 경선 당규는 보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들어와서 네. 후보들이 결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경선 네. 룰을 지금 현재 빨리 만들지 않으면은 경선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선 정운찬 총리가 안 들어오면은 내주까지 안 들어오면은 경선 룰을 손학규, 네. 천정배, 안철수 만들게 하고 네. 개문 발차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인 모시고 대선과 관련 있는 정치인을 모시고 심층 인터뷰하는 실험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네. HKL님, 오연호의 대선 절차를 TV로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자주자주 화면이 끊기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 어떤 화면으로 보고 계시나요? 야권의 분열이 국정농단 세력에 어부지로 줄까 봐 우려됩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의견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언론 보도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언뜻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국민의당과 이 민주당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구나.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미워하는 걸 새누리당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다 야권인데 왜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부질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죠. 혹시나 새누리당 세력,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다음에 바른정당 세력, 이러한 보수 세력이 이 야권의 분열의 틈을 타서 또 이번 판에서도 집권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개혁은 정권 교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네.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고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나 네. 바른정당으로는 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네. 결국 야권으로 주게 돼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양당제였습니다만은 지금 정의당까지 5당제입니다. 그렇죠. 다당제가 시작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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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은 박근혜 세력입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성도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내서도 안 되고 내더라도 네. 별 의미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대결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다당제에서 민주당이 되건 국민의당이 되건 네. 이건 정권 교체가 분명한 거고 네. 그러나 지금 다당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여소야대 국회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선 투표를 통해서 음. 국민이 합법적으로 네. 정책적으로 네. 연정의 길을 공인시켜달라.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열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의 차이, 조금 더 극단적인 네. 그런 양당제보다는 협치의 시대가 열리는 또 연정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네. 그러한 당이기 때문에 결코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 새누리당 말고 자유한국당 말고 바른정당이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죠.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이쪽하고는 지난번에 그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에서 굉장히 교류가 많으셨어요. 박지원 대표님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보고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문재인 세력하고는 또 사이가 안 좋고 그런 전체적인 걸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이 대선에서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가 한 번도 네. 반문재인 연대를 하겠다 하는 건 없었어요. 당시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네. 문재인 세력으로부터 제가 10만 개 이상의 문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탄핵의 일자를 2일에서 9일로 하니까 탄핵을 반대한다. 네.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탄핵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네. 가결이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민주당이고 국민의당 합쳐봐야 부족하니까 네. 비박들을 제가 접촉을 해서 네. 약 40표를 확보했다. 그러다가 박근혜의 행태를 보고 비박들이 더 뭉쳐지니까 60표 확보했다. 네. 근데 표결 결과 62표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박근혜 탄핵하는데 네. 우리하고 함께한 공로는 있지만은 그들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과 네.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남아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우리하고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른 정당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네. 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도 박지원은 네. 국민의당은 비박 세력들과 통합한다. 이런 문자 폭탄으로 우리가 추락한 네.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에서 때때로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하고 국민의당하고 빅텐트 네. 뭐 연합연대할 수 있다. 그때마다 나는 당신들이 탄핵에 도와준 것은 감사하지만은 네. 정체성이 다르니까 할 수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남해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세론 이게 이제 확고히 있고 그다음에 안희정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이해찬 전 총리는 여기 와서 안희정 후보가 이제 20% 이상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늘 그동안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산성을 넘을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민주당 내에서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이제 국민 완전 경선제이기 때문에 대역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도 경험이 있고 박지원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산성을 못 넘었습니까? 문재인 산성은 네. 지금 작년도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네. 바로 그게 문재인의 한계입니다. 그게 굳건한 비주류에게도 네. 항상 같은 당을 해도 비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면은 40%의 당직 등 배려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독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 당직 이러한 것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사실 안희정 지사가 네. 재인 산성만 넘으면은 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근데 지금 경선이 국민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옛날에 그 당 대표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질 때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네. 저도 그렇고 손학규도 그렇고 네. 투표에서는 이기고 전화에서 졌어요. 모바일 선거에서. 네. 그런데 그 친문 조직의 네. 그 조직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제 같으면은 네. 문재인과 안희정이 흥행이 되기로 하면은 네. 문재인도 안희정을 세게 공격을 해주면은 안희정이 뜰 거예요. 네. 그런데 안희정도 보면은 문재인을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안희정이 문재인을 공격했다는데. 공격을 해, 떠야죠. 네. 상호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되는데 안희정이 문재인을 공격 못 하니까 당신들은 역시 친노니까 네. 형님 먼저 아우 나중 이런 것으로 딱 백혀 있어서 네. 하는데 네. 저는 안희정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만약 안희정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네. 문재인의 허점을 세게 공격하고 네. 우리가 친노는 친노였다. 그렇지만 당신과는 다르다. 음. 이런 것을 보여주면은 산성을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네.
안한 대결 되면은 진짜 재밌는 선거가 되고. 안희정 안철수 네. 대결이면 그러면은 손학규도 좀 힘들어지죠. 네. 세대 차이가 있고. 음. 뭐 그러니까 정치 교체도 되고 네. 세대 교체도 되고 정권 교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희정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힘들 것 같다. 안 대결. 제가 볼 때는 제인산성이요. 네. 우리 광화문에 데모할 때 네. 가면은 명박 선생이 명박선생. 못 넘잖아요. 네. 어? 아하.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네. 근데 아까 안희정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문재인은 미워한단 말이죠? 문재인은 독점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맞죠?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솔직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변명을 많이 하고. 아하. 이번에도 보세요. 대북 송금 특검. 제가 피해자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늘 문재인이 제가 얘기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변명하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희정이 네. 하필이면 제 지역구인 목포에 가서 네. 대북 송금 특검은 새누리당의 즉 한나라당의 네. 야당의 요구가 심해서 들어줬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당시 민주당의 정대철 대표, 이상수 사무총장,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하는 김원기 의장이 청와대 가서 방에서 다 반대했다. 네. 네. 그런데 네.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과 허성관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차별화했지 않냐. 그리고 당시 정무수석인 유인태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을 줬다. 네.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네. 그랬더니 안희정은요. 탁 그 다음 날 그것은 네. 잘못된 얘기고 그 언론에 나왔죠. 상처를 줘서 음. 죄송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시 안희정 잘한다. 안희정 화이팅 네.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개개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개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쪽에 대북송금 특검을 개개권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면은 우리 오연호 대표도 제 얘기는 친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 얘기는 이제 문재인 쪽 의견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아까 그거예요. 누구도 문재인의 산성을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세력이 강구하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패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패거리죠. 예. 패권. 예, 패권, 패권, 패거리 패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김대중이 됐건 노무현이 됐건, 뭐 이명박이 됐건, 그 어떤 대권을 차지한 그 모든 사람이 됐건 정당의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후보가 되려면은 특히 탄탄한 후보가 되려면 자기 세력을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한 게 정치의 본능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또 정치의 능력 아닌가. 그래서 다수 세력을 압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아야 될 건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문재인 사실이 그렇게 강구하다면 그것 자체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과연? 누구나 만약에 박지원 대표님이 당을 장악했더라도 강구한 박지원 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독식을 하고 네. 누구든지 장벽을 쳐서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저하고 경쟁을 했을 때도 네. 하루 전에 네. 룰을 바꿔가지고 투표 하루 전에 룰을 바꾸는 지금 당대표 경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든지 호남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난 정치를 대통령 후보도 안 나오겠다 했다가 이제 지난 와서는, 총선 전에 이제 와서는 그때는 전략적으로 했다. 대북 송금 특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것. 말을 바꾸는 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 안희정처럼 인정할 것 인정하고 사과할 것 탁 사과하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대북 송금 특검도 이런 사유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네. 죄송하고 잘못됐다 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하. 그런 게 없다는 아니 거죠. 그 저 대통령 4년 전에 나올 때 말이죠. 음. 호남에 가서 호남표 달라라고 음. 했는데 그분이 쓴 음. 대통령 나오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운명을 보세요. 운명. 그 예. 책이 있죠. 책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호남 가서 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음. 사실이 그렇더라도 네. 그런 것을 꼭 나타내야 되느냐 이거죠. 아. 자기 아버님이 양말 장사를 크게 했는데 호남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망했다. 음. 이런 걸 보고 우리 호남 사람들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호남 사람들한테 인사차별한 것은 정찬용 인사수석이나 그 그건 인사수석 참여정부 인사도 그게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요 인사차별. 그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음.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고 그게 느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4년 전에 얼마나 지지를 했어요. 저한테는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엄청 지지를 해줬는데 제가 지지를 했죠. 그 뒤에 이제 아니 그 뒤에가 아니라 그때도 그 저하고 같이 가서 문재인 대표가 인사차별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때는 사과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냐 이거죠. 아. 그래서 저는 네. 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무조건 부인하고 변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금 국민은 알파고 국민입니다.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지. 근데 말이죠. 그분의 이거는 어떻게 봐야 검증을 하는 될까요? 거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지금 대표가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만약 호남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대권 도전도 안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말바꾸기라고 이제 하신 거잖아요. 자기가 전략이라고 네. 자기가 바꿨지 제가 바꾼 게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92년 선거에서 패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복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당시에 그 여당이나 보수 세력에서는 굉장히 말바꾸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많이 말이죠. 했죠. 예? 예. 많이 했지만 그거와 지금 문재인의 이거는 어떤 차이가 많이 했지만은 그것을 사과하고 있어요? 예. 또 지지 세력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하고. 저는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약간 구렁이 저- 담 넘어가게 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변명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요 네. 뉴욕 한일회장 음. 미주 지역 총연합 회장을 하면서 전두환 환영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게 지금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과거 기사 검색하면 나오는. 나오죠. 그래서 네. 90년 초반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 네. 그때는 DJ라는 분이 대통령이 될 건 아무도 몰랐어요. 음. 거기서 제가 만나 뵙고 네.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개인 전두환을 환영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네. 뉴욕 한일회장 미주총연합회 회장으로서 환영을 한 것이고 네. 또 본인이 그렇게 반성을 하고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다 된 거다.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네. 그때부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그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벽돌 하나라도 놓았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도 오늘 또 사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이게 그런데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난 2월 1일 날 우리 오마이뉴스 손병관 정치팀장이랑 또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박근혜 패거리 정치와 민주당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읽은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중에서는 그러면 박근혜와 민주당 혹은 박근혜와 문재인은 같은 청산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민주당을 지금 국민의 약 40% 이상이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박지원 아니 지금 대표님은 내가 지금 오늘 민주당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내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오연호 대표도 굉장히 친문이구나. 아니, 그게 이런 아니라- 생각을 지울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전입니다. 네. 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아니 2월 1일 이번에 2월 1일 오마이뉴스 예. 인터뷰에서 박근혜 패거리 자, 정치와 민주당 어떻게 패거리 됐든, 정치를 청산하자. 예, 박근혜도 그러한 친박, 음. 최순실 네. 그 사람들만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가졌잖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표도 자기 친문 세력만 가지고 네. 독점을 해서 네. 독식을 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청산돼야 된다 하는 거지 문재인이 청산된다는 것이 아니. 그래서 그러한 패거리 정치, 패권 정치를 청산하자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민주당 지지가 40%나 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니까요. 탄핵 정국에서 네. 잘했다. 분노를 속 시원하게. 분노에 포커스를 맞추고 속 시원하기 때문에 보세요. 사이다 발언 쏟아내는 이재명 네. 시장이 음. 직선으로 올라가다 지금 조금 떨어지잖아요. 응?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노 이런 것보다는 탄핵이 인용되는 그 순간 네. 혼란과 네. 불안이 음. 올 것이다. 아. 옵니다. 탄핵 인용 탄핵 인용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문재인 공포증이 와서 합리적인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탄핵 인용이 되면 문재인 공포증이 일 것이고 예, 그러면 조금 안정돼 보이는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 이런 쪽에 이제 주목이 더 갈 것이다. 손학규 후보도. 손학규 후보도 주목이 더 갈 것이다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아까 그 질문했냐면 그 국민의당의 지지가 지금 그리 높지 않잖아요. 아니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네. 지금은 미세하지만은 네. 한 자리 숫자에서 네, 두 맞아요. 자리 숫자로 올라가고 아까 그 설명하셨고. 안철수도 올라가고 네,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왜 그 질문했냐면 국민의당 지지와 안철수의 지지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 예. 그걸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지난 그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했듯이 너무 지금 국민의당이 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판보다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일 주적은 박근혜 새누리당이고 확실하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애정도 가지고 또 공동으로 할 뭔가를 가지고 민주당과 문재인을 비판하면 좋을 텐데 두 개를 거의 동구로 막 싸그리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지금은 박근혜에 대한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박지원보다 더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동안 그동안 네. 자기들은 내내 나는 지금도 만만의 재판 받아요. 만만의 인사 전행이 네. 다 나왔는데도 저는 재판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문재인의 선동적 발언. 탄핵이 인용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촛불을 더 밝히자 네. 하는 것은 광장에서 시민단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잘 되도록 촉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안 되니까 촛불 일으키자 하는 것은 선동이고 부패 정치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오늘 24일까지 심리 종결을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젊은 세대 네.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군대도
파퓰리즘에 젖어가지고 10개월, 12개월로 줄이자. 그렇다 또 바꾸잖아요. 네. 내가 대통령 되면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저만큼 진보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그러나 햇볕 정책은 한미 동맹 네. 튼튼한 안보에서 나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 안 가고 북한 먼저 가겠다 하는 것은 대북 정책의 ABCD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공포증이 오고 검증돼서 추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포증이 와가지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문재인 공포증이 와서 결국 문재인의 지지도는 떨어질 거라는 겁니까? 저희는 우리가 승리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문재인 지지도를 안철수 혹은 손학규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오연노의 대선 열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님 모시고 있는데요. 정치 구단이라고 해도 되겠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 구단 오랜 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게 다 이제 남는 인터뷰죠. 언제든 우리가 나중에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과연 탄핵 인용이 된 다음 이 사회에서는 문재인 공포증이 일 것이며 따라서 문재인에 대한 비토 지지 세력은 지지도는 떨어질 것이며 손학규 혹은 안철수 후보가 급등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대통령까지 당선될 것이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국민의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당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랫동안 박지원 대표님과 함께 정치를 논해본 사람으로서 정치 분석가, 정치 구단 박지원 대표의 이 전망이 어느 정도 맞을지 이게 또 우리 대선 열차의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간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가면서 어느 탄핵 정도 열차 제가 명명해서 네. 성공시켰는데 대선 열차도 제가 말한 대로 성공될 그러면 겁니다. 대선 열차에 한 30일에 한 번씩 나오세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중간 점검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얘기를 돌려서요. 그동안 쭉 개헌을 주장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 그 또 최고위원 회의인가요? 거기에서도 아마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 과연 개헌 시기가 될까? 이건 차치하고라도 왜 이 시점에서 박지원 대표는 개헌 하실까 의문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헌이냐? 혹시 우리 박지원 대표가 대통령에는 출마를 안 했으니까. 내각제형, 권력 분산형 이게 개헌을 하면 능력이 또 탁월하기 때문에 조정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리를 해서 뭔가 길게 해보시려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DJ 편압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로 네. 그때가 바로 JP하고 내각제를 약속한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때부터 네. 개헌론자입니다. 네. 개헌을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 권한으로 인해서 네. 얼마나 오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장을 했고 네. 했는데 DJ는 철저히 대통령 중심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저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대통령께 이건 하셔야 됩니다. 약속이니까 해야 되고 이제 네. 이 5천만 경제 10대국으로 진입한 우리나라를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늘 그걸 가지고 알력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자서전 쓰시면서 서거 전에 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이제 개헌할 때가 됐다 하고 개헌 찬성의 자서전을 남겼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유일하게 네.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긴 거다. 한 가지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87년 체제 이 사물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가져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국민의당에서 네. 개헌안을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아, 국민의당이 마련한 개헌안. 그렇죠. 어. 우리는 이렇게 개헌하겠다. 핵심이 하지만 뭡니까? 분권형입니다. 아, 분권형. 예. 그렇지만은 음. 저는 늘 얘기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니까. 그리고 또 개헌을 하려면은 200석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개헌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문재인 대표가 DJ 정부 때의 이해창 총재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아, 지금의 대통령이 이분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사실상의 대통령이 사실상의 대통령이다. 문재인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늘 현재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문재인이. 문재인이죠.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김종인 대표 같은 분은 네. 아니다. 어. 친문 국회의원은 7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뭉치면 개헌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후보들이 이번만은 개헌을 약속하고 네. 안을 내놓고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죠.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붙여서 확정하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는 안 되더라도 네. 그 대통령이 개헌해서 음. 최소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붙여서 확정해 놓으면은 차기라 붙더라도 그 헌법에 의거해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네. 하는 거지 제가 총리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근데 개헌해가지고 첫 번째 총리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하실 의향 있으시죠? 의향이 있고 없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네. 그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저는 아까 아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말씀드렸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초대 평양 대사를 한번 하고 싶은 게 마지막 나의 꿈이다. 초대 평양 대사. 그때 제가 네. 평양으로 초청할게요. 평양에서 오마이 TV로 그렇죠. 생중계하면서 그런 시대가 그런 날이 와야 와야죠. 됩니다. 그런 날.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2006년인가 평양에서 마라톤 대회를 주최했어요. 그렇죠. 오마이뉴스가. 네. 예, 그렇게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여전히 건강하신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또 연세를 보면은 이분도 정계 은퇴가 할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언제쯤 정계 은퇴를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이 마지막 되겠죠. 이번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면은 또 목포 지역구에서 네. 문제가 있으니까 네. 제 스스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예. 추하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예. 예. 그래도 예.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예. 얼마나 추해요. 예. 마지막이라도 잘못했어도 깨끗하게 물러나가 주면은 이 혼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최근에 네. 저하고 정부에서 같이 장관해 주셨던 분이 자꾸 하셨는데 네. 그분이 여권으로 가서 좀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그게 나오면서도 네. 제가 우리 비서실장한테 내가 만약 흔들리면은 추해지려고 하면 너희들이라도 말려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추하게는 끝내지 않겠다. 그렇게 그럼 결정. 이번 국회의원 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안철수든 손학규든 정권을 만들고 거기 그 정권과 함께. 새로 대통령이 나타나도요. 네. 당선돼도 제 임기는 3년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은 네. 추하게 하지 않겠다. 내 스스로가 잘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걸 물으세요? 예? 아니 또 이렇게 열심히 아, 하고 저, 계시는데
이렇게 말이지. 아 제가 아까 그 초대 문재인 총리 대통령 되면은 친문 우리 오연호 대표라 문재인 대통령 조질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초대 총리 하실 생각 없냐고 그 개헌되면은 그래서 연관돼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능력으로 봐서는 저를 데려갈 아 거예요. 만약에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에 호남 총리 얘기를 한 거 아시나요 혹시? 알고 네, 계시죠? 봤습니다. 예. 네. 그럼 만약에 저기 대표님한테 예? 호남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좀 봉사해 주십시오 호남 총리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다면 괜히 했다가 내 예. 추한꼴만 보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추하게는 하지 않겠다. 아왜 취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아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요새 그러니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둘이 통화하고 그럽니까? 전혀 뭐 아 그래요? 그분이 그런 아량이 없는 분입니다. 아니 그래도 옛날에 당에서 막 같이 하고 아, 그랬으면 같이 하고 제가 얼마나 당신을 노력해 줬지만은 그런 아량을 가졌으면은 네. 4년 전에 대통령 되고요. 저 양반이 예. 지금 보세요. 예. 아. 확장력이 없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호남 총리의 그런 한 그런 메시지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별도로 얘기합시다. 제가 어떻게 그런 메시지 가져올 수 한번 여쭤보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 가져왔으면 저를 주고 네. 자, 근데 헬조선이란 말 들어봤죠? 그렇죠. 아, 이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강연하면 10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장된 거냐 현실을 반영한 거냐 하면 대부분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헬조선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만들어진 것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연속선상의 어떤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 10년의 과정에서 우리가 양극화를 줄이지 못하고 이 재벌 독점의 경제를 또 변화시키지 못한, 혁신하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이니까 거의 대선 주자급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대선 주자라면 우리나라 헬조선으로 구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하다. 이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게 뭐 지금 손학규 후보에게 혹은 안철수 후보에게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좀 강조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네. 집권을 했을 때는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음. 그때는 외환위기만 극복해주면은 세종대왕 이후 최고의 성군이다라고 네. 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극복하는데 옆에서 네. 최소한 함께 조연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네. 결국 외환위기 극복은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가슴 아파하시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일 가슴 아파하신 게 노동의 유연성 확보라는 IMF의 요구에 의거해서 그렇죠.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시켰다. 아.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면은 네.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돼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될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계속되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마지막까지 서거하실 때까지 그걸 가장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우리 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한 노동자의 문제 아. 그런다고 기업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와 함께 네. 좀 복지가 강화돼서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네. 소득의 격차 그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요새 뭐 이 교육 개혁 문제, 그다음에 그 국방 문제, 또
또 지방분권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을 막 내세우고 있어요. 이제 당의 대표이시니까 또 안철수 후보는 당의 가장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자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표님 저 이번에 이런 공약을 한번 하려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상의합니까? 아니면 그런 거 상의 없이 지금 모든 후보가 지금 각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100% 상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조석으로 하루에 최소한 2번 내지 3번은 전화로 조율을 해서 모든 것을 네. 메시지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네. 교육제도 개선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3살 때부터 유치원 공교육으로 시작해서 국가에서 부담하고 학제 개편. 학제 개편 이런 것은 요즘 아이들의 성장 속도나 네. 정신 연령 이런 것으로 봐서 대단히 좋은 안이다.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교류를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메시지를 다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똑같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면은 네. 함께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 후보와 대표로 하면서 더 접촉이 잦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일 또 아마 만나겠죠 또. 예.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인간 안철수는 어떻던가요? 인간 안철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다.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도 현실 정치인입니다만은 우리 정치인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현실만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네. 저보다 못합니다. 음. 그렇지만 최소한 미래에 대해서 네. 탁견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DJ 안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손학규, 천정배 네. 이 두 분들이 좀 당 대표로서 중립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 하지만은 내일 입당을 하니까 네. 내일부터는 좀 말 조심해야겠죠. 내일 입당하니까 손학규 의장, 내일 입당하니까 손학규 의장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 중에 좀 주목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제 그분의 메시지는 저녁이 있는 삶 저녁 있는 삶이죠. 이런 건데 그분도 그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 합리적 생활을 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튀지 않고 또 경륜도 있고 네. 지사나 장관으로서 많은 업적도 남겼기 때문에 네. 참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천정배도 물어야죠. 근데 그분은 뭐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까? 나옵니다. 아 나와요? 예. 근데 왜 천정배 본격 선언을 안 한 것 같아서? 아마 지금 할 거예요. 그분은 네. 이념적으로 네. 참 로직이 좋고 아하. 철저한 분인데 네. 본격적으로 하면은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선 때마다 불거진 게 북풍입니다. 북풍. 이번에도 지금 김정남 독살 설이죠.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뭐 일부 국민들은 왜 또 이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뉴스 접하시면서 과연 이번 대선에 북풍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 이 뉴스를 상당히 빨리 접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제가 13일 날 저녁에 네.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언론 보도 전에. 보도 전이죠. 아, 14일 날 14일 날 저녁에 그렇죠. 보도됐으니까 네네. 하루 전 전에, 저녁에 예, 그래가지고 14일 날 네. 아침 9시 40분에 국방부 정보사령관이 네.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차 저한테 오셨어요. 네. 와서 제가 물었어요. 김정남의 독침 사살설이 있는데 뭐냐 했더니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10시에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와 이태규 의원이 네.
정보위원인데 네. 국정원을 상대로 물었어요. 물으니까 국정원에서도 전혀 모른다라고 네. 해서 그런 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한데 음. 그런데 나중에 이제 TV조선에서 보도가 네. 되니까 기자들이 전부 묻고 네. 해서 우선 NSC를 정부에서 소집할 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저는 저녁 9시 반에 네. 관계 의원들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1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10시 반에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에 의거하면은 CCTV에 여성 2분이 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참고로 남북한 네. 대사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의 아시아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아, 미시아예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네. 차분하게 대하자. 음. 그리고 이미 네. 국정원과 상당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지금 국정원장을 하는 이병호 원장은 네. 본래 저하고도 잘 알지만은 해외 파트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국내 정치 개입을 저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분이 재임하면서는 네. 우리가 모르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참 그 해외 첩보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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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분 정부의 발표를 보자.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우리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네.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하고도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 보도나 미국 CIA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좋다. 네. 더욱이 김정남은 수십 년 전에 북한을 떠나서 사실상 망명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가치로 하면은 태용호 영국 대사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지고 북풍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자극하지 말고 내가 듣기로도 북한의 소행으로 듣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서 정확하게 발표할 때까지 네. 차분하게 지켜보자. 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체 그렇군요. 믿고 있습니다. 네.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북풍이 대통령 선거 전에 있을 것 아니냐, 네. 미사일 쏠 때 왜 김정남이 저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의심할 수는 있지만은 관심되는 뉴스거리는 되지만은 네. 북풍의 거리는 되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북풍이 어떤 변수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 저는 북풍에는 너무나 많은 네. 우리의 경험과 네.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겁니다. 아, 그렇지만은 네. 이번 대선 이슈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1년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할 때부터 소득의 격차, 네. 청년 실업 네. 이런 것은 세계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거기 문제와 함께 역시 남북 관계가 네. 굉장히 네.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이슈가 되지 북풍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자, 그 이제 우리가 아이고, 지금 시간이 몇 시간 됐는데 이제 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래도 궁금한 거 짧게 한두 개 있으니까. 근데 말이죠,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 뭐 이런 분들이 또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설도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거론된 주자들 말고 이미 링 위에 오른 주자들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번 대선판을 주도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고 이제 특검과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구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국민의당의 스탠스는 뭔가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용서하자. DJ가 전두환을 용서했듯이 박근혜를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한 것은 상당한 대가를 치른 후입니다. 네. 시간적으로 굉장히 후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 법에 의거해서 가게 되면 가야죠. 지금 국민의당은 박지원이 주도하는 당입니까? 우리 38명의 국회의원과 네. 지역위원장들이 중지를 모아서 하지만은 네. 뭐 제가 당 대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 대표인 거 맞죠?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보다 더 힘이 세죠. 당 안에서는. 당 안에서는 제가 세고 밖에서는 안철수가 더 세고. 솔직하게 아무 지금 현재는 네. 당 대표나 네. 당은 네. 사실상 서포트하는 기관이지 이제는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네. 저도 가급적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들에게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제가 아까 초반에 여쭤봤잖아요. 직접 나설 생각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들이 이제 며느리가 밥하는 거 보고 이리 봐도 성에 안 차고 저리 봐도 성에 안 차. 내가 차라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지금 우리 오연호 대표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네. 왜 그렇게 구시대에 몸들고 있어요?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얘기하는 세상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니 그러니까 뭐 손학규, 정운찬 다 나오는데 이른바 그 연배가 있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이번에 마지막 봉사로 한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시냐고요? 생각이 가끔 납니다. 아 가끔 나요? 예. 그리고 또 변할 수도 있다. 앞으로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남았어도 저는 인지도도 높고 인지도로 따지면 뭐 저기 정운찬 총리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높죠. 안철수보다 높습니까? 높죠. 아 인지도로 보면. 예. 근데 그렇지만 인지도 조사도 좀 한번 해보셨어요? 뭐 그런 건 안 해봤지만은 네. 그러한 생각도 있지만 네. 그러나 저는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끔 아까 그 이희호 여사께서 주신 예. 그 문구를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보니까. 하죠. 그리고 이거 너무나 굉장히 이런 속마음 드러낸 게 없으셨는데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거 보면서. 그렇죠. 지금, 그러나 제 아내가 여보 예.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예. 저 이제 그 지금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제가 지금 여러 번 대선을 치르셨죠. 예. 대선 여러 번 치르셨는데 아마도 정치인 박지원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대선은 92년 DJ의 당선. 그거죠. 그 어디서 딱 DJ 당선 이 순간 어디 있었어요? 당사에 당사에. 있었습니다. DJ랑 함께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일산으로 갔죠. 그때 감격을 표현한다면 어떤 거예요? 그때 그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했나요? 우리가 그때? 60년. 60년 만에 정권 교체. 했는데 그때 감격은. 저는 야당 때 네. DJ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모셨고요. 네. DJ가 대통령이 되니까 DJ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애국의 길이다. 네. 그래서 애국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네. 모셨는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문화 네. 이러한 것을 융성하게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의 결과적으로 양산 이런 것에 대한 후회도 남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한동균 씨가 질문 주셨어요. 박지원 대표님은 이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셨네요. 박지원 대표님은 정치 구단으로서 자나깨나 정치 생각만 하시는 분 같은데 혹시 취미는 있으신가요? 설마 취미가 정치는 아니겠죠? 질문이 이렇게. 취미 뭐 네. 운동하는 겁니다. 아, 예, 걷기 운동. 걷기 운동. 네. 하루에 1시간 반씩. 예. 그러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됐네요. 아까 제가 그런 질문 했잖아요. 아니 9시 반부터 1시간 한다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독자들이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출연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문재인, 제가 보니까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문재인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하시기를 바라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도 대한민국의 정치 재산이고 박지원도 정치 재산이다. 그분이 더 큰 혹시 재산이죠.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또 한 번 다시 한번 잘하는 것도 전체를 위해서 이 뭐 영원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호남 총리 차기 대통령 되면 호남 총리를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 호남 총리 좀 맡아 주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온다면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까? 이렇게 제안하십시오. 예. 호남 대통령 만들고, 호남 대통령? 호남 대통령 만들고 예. 문재인에게 영남 총리 해보라고. 아니 그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가요? 왜 아직 대통령 후보 등록도 안 했잖아요. 공고도 안 됐는데. 아니 그러면 호남에서 누가 후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박지원 국민의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고 그런 방법으로 발상이 거기까지 가실 줄이야 제가 미쳐.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여러 독자들의 질문 역시 저 오마이뉴스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의당도 문재인은 무조건 싫다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정희 씨가 했고 문재인 지지자가 박지원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좋은데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네. 박지원 의원 안철수의 대선 공약 이야기 좀 해봐요. 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언급을 했죠. 네. 시인의 마을령. 근데 문재인 빼면 국민의당은 뭐 하는 당입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대신 질문을 했다고 보고요. 박병관님, 박지원 역시 개 멋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멋있다, 아주 멋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박지원 대선 출마 선언. 독자가 이미 써버렸네요. 김수성 독자가 이 오마이 TV 보고 박지원 대선 출마 선언. 토마스 한님, 박지원 끝에 가서 대선 출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니까요. 박지원 문재인 총리 시켜주겠다 선언. 아마 재미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어쨌든 늘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를 한 걸음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이 늦은 밤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오마이 TV 독자들에게 이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뭐 오늘 오연호 대표하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재미있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보다 좋은 정권 교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게 박근혜 정권을 잘 청산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지원 대표님 모시고 심층 인터뷰 컨셉으로 오늘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공당의 대표께서 흔쾌히 나와주신다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동안 제가 오마이뉴스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데 오마이뉴스가요. 오연호 대표가 이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완전히 친문이 돼서 굉장히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 저는 가급적 재미있게 질문을 하려고 독자가 또 요청한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또 저 대선 출마 친박하세요, 소식도- 친박. 예? 친박. 아 그렇게 하시죠. 그 대선 출마까지 제가 이끌어내줄 거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또 뜻밖일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무려 이 지지도가 지금 5%밖에 안 되는 당에서 10명이나 지금 대선에 나서겠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나서겠다고 선언했죠. 과연 이 보수의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대선판에 뛰어드나? 김진 씨를 내일 한번 초대해서 이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편안함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박지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시청률 안 나옵니다.